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성장주 탐험대 시간인데요. 미국의 성장주들을 좀 탐험하는 시간이에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성장주가 됐던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 한 중형주 정도인데 나중에 이 회사들이 대형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소개하더라도 바로 직접 사거나 이런 타이밍이 맞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초이스탁 사이트에서 좀 검색해 보셔서 현재가 살만한 타이밍인지 그 가격대에 와 있는지 이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향후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이제 젠맙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암 치료제, 다발성 고울수종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기업을 보면서 이제 제약이나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뭘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의 IR 자료들이라든지 회사의 소개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핵심 비즈니스를 보고 어떤 형태로 성장하려고 하는지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되게 큰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사, 대형 제약사들하고 공동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빅3라고 또는 빅6라고 하는 6개 되게 대형 제약사들하고도 많은 이제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얀센이라든지 에브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총들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거든요.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바이온엔텍 다 미국의 제약주들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기업들일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코로나 관련된 이런 치료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주사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제약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요 회사들하고 주로 이제 이중항체나 또는 ADC 기반의 신약 후보 물질을 20개 이상을 공동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단계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되게 많이 있고 이미 상용화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요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면 이중항체거나 또는 ADC 기반의 후보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ADC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체와 항암 물질이 그러니까 항암 약물을 결합해서 치료제로 만드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치료제가 들어가면 이제 요 항체가 이제 종양세포와 딱 결합해서 이 종양세포를 주로 치료해서 암을 치료하는 형태들을 이제 ADC 기반의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나중에 종양세포에 딱 가서 이제 그것들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걔를 치료하는 이런 형태의 기술 기반을 ADC 기반의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큰 회사들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요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은 그러니까 화이자하고는 암치료 관련된 부분, 에브비하고는 혈액암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바이오엔텍하고는 면역 질환 관련된 치료제들을 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걸 또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는 이런 형태로 로열티를 받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개발하고 있는 데들이 이제 얀센하고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 그다음에 노바티스 암젠하고도 각종 이제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암이라든지 림프종이라든지 이런 골수성 다발증 요런 거 관련 요런 거 관련된 치료제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도 이쪽 부분과 관련된 거는 이제 대형 기업들하고 같이 제휴해서 판매하면서 상당 부분 매출을 많이 성장을 시켰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프로파운드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4월달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항체 약물 적합제, 이것도 ADC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이 회사의 젠맙이라는 회사가 기존에 비즈니스 하고 있던 그 영역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는 되게 좋은
M&A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채통 현금을 주고 다 인수해서 이 회사를 붙여가지고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강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역할들을 하고, 기존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프로파운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접합해서 합쳐가지고 또 더 나은 형태의 치료제들을 개발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거라는 게 업계의 현재 시각이고, 또 증권가에서도 되게 좋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실적에 반영이 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인수를 통해서 한 이제 효과들이 아마 점점 반영이 되면서 장기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들도 훨씬 더 강화되는 쪽에 좋은 쪽으로 가는 쪽에 아마 M&A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제 성장을 보면 이제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46%가 늘었어요. 되게 많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매출의 색깔이 이제 구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맨 밑에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로열티예요. 로열티고, 중간에 있는 여기 약간 뭐라고 해야죠? 약간 밝은 연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외부 회사하고 이제 판매를 해서 이 판매 회사가 나머지 부분들을 좀 상업적으로 기여했을 때 좀 돈을 이제 쉐어 받는 이런 형태고, 맨 위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마일스톤 어떤 개발 단계가 성공하면, 그래서 공동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해주기라는 회사에서 돈을 받는 형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매출은 사실상은 뭐 단회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일스톤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마일스톤 되면 또 받긴 하겠지만 다음 단계를 받는 거죠. 근데 요 밑에 있는 로열티라든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서 일부 쉐어를 받는 형태의 모델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상당히 많은 성장들이 그대로 푹 꺼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바운드라는 회사를 인수한 이 부분들도 이 회사의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나 파이프라인들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주가 자체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상장한 다음에는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3년 동안 보면 한 50달러에서 꼬꾸라져서 25달러, 다시 50달러, 다시 25달러. 그러니까 절반 떨어졌다, 2배 올랐다, 절반 떨어졌다, 2배. 이런 이제 패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 다시 한 25달러, 28달러 정도 하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다시 5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과연 앞으로도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가, 향후에 이 회사가 다시 50달러를 회복하거나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가가 성장주들이 보통은 이제 주가가 높은 편이 많은데, 얘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이 기업을 분석하고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증권사 투자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증권사가 제시한 평균적인 목표가가 39달러, 한 40달러 정도가 되는데 현재 29달러니까 한 33%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증권사의 가격 제시한 목표가로 비교했을 때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향후 이제 실적들이 중요할 텐데, 저희가 이제 향후 3년치 올해 포함해서 내년 내후년도에 실적들을 좀 달러 기준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13% 정도가 매출을 성장했고 순이익은 이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올해 내년도부터는 이제 매출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에 들어가는데, 올해도 매출액이 한 20% 성장하고 25년도에도 20%, 26년도에도 20%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 3년 동안 보시면 23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대로 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 엄청난 성장주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익도 같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1.1달러로 작년 대비해서는 한 5%밖에 못 늘어나지만, 대신 내년에는 이런 이제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한 40% 정도가 늘고, 그 다음 연도에도 30%니까 최근 20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2년 동안 이익이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2배 늘어나고 매출액은 3년 전에 비하면 2배고, 올해 대비해서는 대략 한 40%? 한 50%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내년 모레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매출액은 한 50%, 이익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매출액과 이익이 계속 성장할 경우에 과연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데 계속 이 상태에 있거나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익과 매출 성장과 함께 주가가 회복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EPS와 매출 성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영향에 따라서 어긋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지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이런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초이스탁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 EPS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이 차트를 보는 이유가 바로 향후의 예상 실적과 함께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횡보할 건지 더 떨어질 건지를 보는 거죠. 자, 2022년도, 2023년도 데이터를 보면 실적들이 떨어졌죠.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빠지면서 주가가 뭐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올해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2024년도에는 1.1, 2025년도에는 다시 한 단계 올라서 1.65,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우리가 여기 점선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눈으로. 그럼 2.14니까 여기까지 다시 오르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요렇게 오르는 기업의 이 주가가, 파란색 주가가 향후에 1, 2년 후에 여기서 계속 떨어져서 10달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회복이 돼서 50달러를 회복할 것이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말씀드리다시피 EPS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플러스가 날 수도 있고, 잘못 사면 타이밍이 안 맞으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타이밍들은 각자 정하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PS가 3단계로 성장하는 구간에 이제는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렇게 나왔지만 예상치가 점점 준다든지, 주당순이 1.65였는데 한 달 있다 봤더니 1.4가 됐고, 두 달 있다 봤더니 1.2가 됐고,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가 많이 오르긴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데이터들도 여러분들 미국 상장 기업들 전체 무료로 저희가 초이스탁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젠맙에 대해서도 매번 좀 자주 들어와서 체크하시고, 매일 들어와서 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들, 다른 종목들도 여기서 검색하면 이 차트를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라고 하면 이 차트를 좀 열어보세요. 열어보셔서, 저렇게 EPS가 안 올라가고 멈추니까 내 주가가 안 올라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기업들, 밈 주식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저 EPS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관심 종목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을 보면 이 회사가 100점 만점에 81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높아요. 수익성도 좋고 재무 안전성도 좋고 사업 독점력도 좋고 미래 성장성이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81점 맞아서 미국 전체 한 5,500개 정도 기업들 중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초우량주예요. 초우량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바이오 생명공학 회사입니다만은 이 절대평가 기준으로 한 진단 점수는 상위 1%에 들어가는 초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봐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는 있지만 이 기업의 이 이제 적정 주가 라인이라고 하는 이 밴드가 이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부분은 향후에 아까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2, 3년 동안.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2, 3년 동안 지금 20달러대에 머물 거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그 데이터가 상향 쪽으로 가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상향이 되는지 횡보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은 주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약간 뭔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차트나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여러분 초이스탁 들어오시면 진단 차트 이런 것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차트는 이제 유료회원들만 보실 수 있고요. 무료회원들은 이거 진단 점수 이런 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초이스탁에 오셔가지고 꼭 한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맙, 오늘은 젠맙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기업들 기사 검색하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미 들어와서 판매도 하고 있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검색까지 하셔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계약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런 성장주를 발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